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째 날이었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많은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국가하고 잘 되는데 총리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했더니만 대통령이 못 참고 그냥 인도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를 2년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간밤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 내놓았던 GM은 불확실성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면서 가이던스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코카콜라는 컨센서스로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S&P 500 지수 6거래일째 연속 상승입니다만 이제 무슨 폭발적인 지수 상승세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560선, 코스닥 7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매크로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는 진전이 또 없었고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또 산업은행이 블록딜을 통해서 보유한 지분을 일부 매각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한화 오션은 12%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먹는 비만약 기대감을 키우는 인벤티지 랩을 비롯한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또 간밤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완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출발이 순조롭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오늘도 얼음소를 이어갈지 장 초반 상황은 어떨지 또 주요 이슈와 함께 하우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100일을 기점으로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또 한 발 물러서면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중 간 무역 협상은 진전이 크게 없지만 다른 주요국들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어제 자동차 부품 관세 감면 정책도 나오면서 관세 완화에 대한 안도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75%, 0.58%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0.55%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이번 주 실적 공개를 앞두고 0.51%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어제 크게 빠졌던 만큼 소폭 반등에 나섰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AR칩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시간별 거래에서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주가는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 초반 아마존이 제품 가격 옆에 관세 비용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에 이 같은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약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최근 다시 약진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2% 넘게 뛰어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등락에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관세 소식도 살펴보면 오늘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나온 후 시장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간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첫 번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암시하면서 주요국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그는 아직 그 나라의 총리와 의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나라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가 총리를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인도 또는 일본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서 한 발 더 물러섰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관련한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25%의 관세를 면제할 예정인데요. 즉 3.75%의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 이 밖에도 25%의 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자동차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대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4월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번 수치는 86.0으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10%가량 빠졌고요.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특히나 미래에 대한 기대지수가 급락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는데요. 기대지수는 54.4로 나오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고요. 조사 측은 이 같은 수치는 경기 침체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경기와 물가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컨퍼런스 보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시장도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3월 구인 건수는 719만 개로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고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 건수는 1.01을 기록하면서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하나인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냉각됐는데요. 팬데믹 당시 2.01까지 치솟았던 수치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고용시장 둔화가 해고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3월 해고는 155만 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발적 퇴직자 수는 330만 명으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 3월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들이 재고를 미리 쌓아두면서 수입이 급증한 추세가 반영된 것인데요. 3월 수입은 전월 대비 5% 늘어나면서 2024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수출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무역 수지는 미국 GDP에 반영되기 때문에 3월의 큰 무역 적자는 1분기 GDP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늘 GDP 나우에서는 무역 수지를 반영한 후 금 조정 모델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5%로 낮춰 잡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오늘 나온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하락했습니다. 간밤 소비자 신뢰지수가 금융위기 후 수준으로 급락하고 노동시장 지표도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오른 영향인데요.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금은 어제 반등한 후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금은 여전히 역사적인 최고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간밤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말 금값이 3,70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과 조사 결과들이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는 점이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3% 가까이 빠지면서 2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로 추가된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질타하자 곧바로 이를 실행하지 않겠다며 백지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전화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관세 폭탄은 중국 제품 비중이 높은 아마존의 전자상 거래 사업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낮추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골드만삭스는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올해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에 육박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을 눈여겨봤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세전 조정이익은 10% 가까이 줄었는데요. 관세가 시행되기 전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가 급증했지만 이익은 줄었습니다. 사측은 당초 연간 순이익으로 125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실적 전망을 철회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재고 소진에 따라 다음 달부터 차량 관련, 6월부터는 부품 관련 관세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 관세가 제너럴 모터스의 내년 영업이익에 45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중국 이커머스 공룡 테무의 슬로건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만큼은 힘들겠습니다. CNBC 기사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수입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145%에 달합니다.
$20짜리 상품을 산다 치면 수입 수수료 $28가 붙어 $48가 되는 셈인데요. 경쟁업체인 쉬인도 의류부터 주방용품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전방위적으로 올렸는데 하루 만에 최고 400% 가까이 오른 상품도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안방인 미국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감과 동시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관세 불똥을 피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으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메타가 처음으로 독립된 인공지능 서비스 앱을 출시했습니다. 직접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4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회사의 기존 플랫폼 내부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왔는데 AI 챗봇 기능을 선보인 지 1년여 만에 직접 서비스에 나서며 오픈 AI 챗GPT에 정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메타의 첫 AI 개발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AI 칩 전문 기업 세브란스와 협업을 통해 GPU 방식보다 최대 18배 빠른 추론 속도를 제공하는 라마 API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히는 등 세계 최대 오픈소스 AI 모델 플랫폼으로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는 챗GPT에 쇼핑 기능을 추가하면서 구글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해당 기능은 이용자들이 챗GPT에서 제품을 검색하면 챗봇이 여러 추천 상품을 제시하고 이미지와 리뷰까지 보여주는 등 맞춤형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패션과 미용, 가정용품, 전자기기 같은 카테고리에서 우선 적용되고 향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오픈 AI가 쇼핑 기능을 추가하면서 구글과의 경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구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검색에서 제품을 우선순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벌어왔는데 오픈 AI가 광고까지 없앤 쇼핑 기능을 선보이면서 구글의 검색 왕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채권 시장에서 초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매수자가 점차 사라지면서 유동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헤지 펀드 중 하나인 캐프라의 아사히 마사오 창업자는 니혼게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장기채의 유동성은 위기적 상황이라며 매 입찰마다 미니 영국 트러스 쇼크를 보는 듯하다 강조했고요. 과잉 발행 속에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여온 부작용이 뚜렷이 드러났다며 일본은행이 다시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할지 아니면 재무성이 발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달러 자산 매도 움직임에 달러 약세, 엔화 강세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는데 아사히 창업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기축 체제가 흔들릴 경우 미국 자체나 미국 은행들이 누려온 압도적인 우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요.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매우 어려워졌다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화가 은행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산 장려 정책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부모는 은행에서 대기하지 않고 상담 창구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간 다자녀 부모들은 은행에서 대기할 때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로 인해 체력적, 심적 부담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저출산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최근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항을 이용할 때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부담도 낮췄습니다. 이처럼 관련 정책들이 연이어 개선되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에르코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유엔젤도 19% 가까이 올랐고 꿈비 11% 가까이 올랐고요.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컴퍼니 모두 6%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도래할 거란 기대감에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HSBC에서 비만 치료제 대표주자인 일라이 릴리에 대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한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향 조정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라이 릴리의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의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먹는 비만 치료제인 오포글리프론이 침투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그만큼까지 받을 만한가 했을 때 의문이 든다는 건데요. 경쟁 주자인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선 여전히 매수 리포트를 내고 있기에 이러한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 역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큐라티스는 올해 2월 인벤티지랩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비만 치료제 사업과 직접 연관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상한가 기록했고 인벤티지랩은 지난 25일 자사의 새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주 1회 복용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연구 데이터를 공개했죠. 22.2% 올랐고 라파스 12.54%, 블루엠텍도 11%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나이백 5.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S전선이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 LS그린링크는 약 1조 원 규모를 투자해 미국에서 고압 직류 방식의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 공급망 자립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럽과 중동 등의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도체 산업시설에서 특히 전력과 용수 공급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매수세에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산일전기 13.16%, 일진전기도 9% 넘게 올랐고 LS일렉트릭 8.32%, 효성중공업 7.33%, 가온전선도 7%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의 유명 매체들이 잇따라 한국산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유명한 할리우드 리포터는 쇼핑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아마존에서 바이오던스, 메디큐브 등 인기 브랜드 제품들을 세부 카테고리에서 최대 48%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패션 매체 얼루어도 관세도 아마존의 K-뷰티딜을 막을 수 없다며 한국 화장품을 소개했고 패션 매체 글래머도 K-뷰티 팬덤의 확고한 일원이라며 한국산 세럼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더불어서 한국콜마가 피부 세포를 젊게 만드는 영노화 화장품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관련주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글로본, 라파스 모두 12%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선진뷰티 사이언스 10.22%, 제닉 8.01%, NFC도 8%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상승했습니다. 미중 교착 상태가 이어지며 지지부진하게 출발했지만 역시나 증시 구원 투수는 기관이었던 건지 어제도 기관 매수세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오고 잠시 뒤에 컨퍼런스 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실적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 증시의 구원 투수는 삼성전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를 소급해서 완화할 방침을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더불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관련 섹터들이 상승한 점도 영향이 컸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2,3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순매도한 종목을 보면 하나오션을 마감때까지 3,700억 원 넘게 팔아냈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제외하면 사실상 순매수가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3,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연기금 이번 달에 24일 하루를 제외하고 내내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힘으로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333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4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63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머지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기대감에 2%대 강세 보여줬고요. 바이오 쪽도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4%, 셀트리온이 3.8% 올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 대표주들 하루 전에 세론이 나왔었는데 바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1%대 상승했고 펩트론이 0.23%, 리가켄바이오가 3.7% 올랐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형제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에코프로비엠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실적이 주가를 견인하진 못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30전 내린 1,437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약세와 월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레벨을 더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까지 부진해지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펼쳐졌는데요. 역외 환율은 1,432원 20전까지 내렸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30원 초반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79조 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었고 오늘 반도체 부문 등 각 사업별 성적표도 발표가 됩니다. 컨퍼런스콜에서 나와질 고대역폭 메모리 HBM 현황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나온다면 반도체 섹터가 부각될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장비 관련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 후공정, 소켓에 올라타라고 조언했습니다.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와 검사 장비를 물리적 그리고 전기적으로 이어주는 1차적인 매개체입니다. 패키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후공정에서는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포고피 소켓 분야의 최정상 분야인 ISC는 높은 데이터 센터 노출도로 올해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2구 환신 정책으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리노공업의 주력 고객사인 퀄컴의 중국 노출도가 46%에 달한다며 역시 매출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급락은 매수의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부각될 경우에 후공정, 소켓 관련주들 흐름도 확인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 그리고 3월 PC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중요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해서 재계 인사들과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대거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물산,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C, SK이노베이션 등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웅진그룹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웅진그룹이 국내 1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를 8,83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관세 협상 기대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현재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4% 오름세로 5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약보합 18만 7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29% 약세로 거래가는 34만 9천 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인 가운데 현대차는 소폭의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9만 3,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들은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28% 오름세로 36만 4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0.2%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가는 10만 2,600원이고요. HLB가 1.43% 올라갑니다. 거래가 5만 6,700원. 에코프로가 0.78% 오름세로 거래가 5만 1,500원 기록하고 있고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과매수 구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까요?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 나올 내용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까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S&P 500이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 소장님이 오프닝 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또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래도 조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네요. 네. 네. 지금도 아직 그 미시간에서 그 취임 100주년 관련한 저 집회가 있고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지금 아직도 연설 중인 것 같은데 그거 뭐 시작한 지 한 80분, 90분이 다 돼 가는데도 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세요. 방금도 들어가 보니까 주로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경제 얘기보다도 내가 여러 가지 하지 않았니? 좀 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뭐 존 F 케네디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암살 관련한 그 서류들도 다 공개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걸 합니다만 이제 다만 이제 경제 부분, 관세 부분만큼은 조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죠. 아니 그리고 그 간밤에 또 이런 소식 있었잖아요. 그 아마존에서 그 제품 가격에다가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관로 열고 관세 때문에 오는 거 얼마. 그걸 표시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직접 제프 베조스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프 베조스가 아니 우리 그거 검토한 적 없고 그 저가 플랫폼에서 그렇게 할까 생각은 했는데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 적 실행할 생각도 없었다. 바로 하니까 다시 또 제프 베조스 지켜 세웠잖아요. 훌륭하다고. 그리고 그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도 참 보면은 당차요. 그리고 용어 구사가 어떻게 보면 참 적확하기도 한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래요. Hostile and Political Act라고 아마존에 굉장히 적대적이면서 정치적인 행위다. 그것도 뒤에 재무장관 저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막 아주 얘기를 하는데 뭐 하루하루가 그거 합니다만 참 그래요. 이제 저희는 요 정도에서 줄이고 이제 또 송 대표님 얘기 들어야죠. 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장 꾸역꾸역 잘 올랐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뭐 어쨌든 시장의 힘으로 사실은 트럼프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우격다짐으로 좀 들었죠, 사실은. 좀 끄집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결국 시장의 힘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베센트 발로 시작돼서 트럼프가 옆에서 거들면서 안도랠리가 좀 진행이 됐긴 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행스럽긴 한데 긴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했던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 이제 이것 자체가 확실히 이제는 좀 힘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지만 이 정반대의 느낌의 이제 전환이 있는 거죠. 이제 이전에는 안 그래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강도를 당해갖고 도둑질 당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정상화시킨다라는 트럼프 입장에서의 전환이 있다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기대해서 지내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꾸로 이제 바뀌는 우리 이제 좀 뭐랄까 독자적으로 가야 돼라는 전환 이런 식의 이제 흐름으로 같은 전환이란 트랜짓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결과론적은 정반대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점차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만한 이제 트럼프 100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100일. 지금 뭐 자동차 관세 완화 또 일부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부과된 거는 소급 적용해서 이제 조금 이중 중복으로 이제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많이 기조 자체가 좀 누그러진 상황인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깜깜무소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양측이 또 서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뭐 약간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완전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트럼프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화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국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거는 결과가 말해주겠죠. 결과가 말해주겠죠. 근데 어쨌거나 공식적인 탑 최상위권의 그러한 그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 밑에서 물밑에서 뭐 민간 차원에서야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도 서로 적대국가 서로 대화를 한다는데 한 라인을 갖고 좀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 같고 어쨌든 베센트가 얘기가 하면서 조금씩 물러나는 걸 있잖아요. 원래는 네네. 이것이 당장 해결될 것처럼 하다가 좀 지나 보니까 이것이 정상화되는데 한 2, 3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좀 더 시간을 갖고 현재 그 양국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S&P 500의 이 상대 성과가 주요 자산군이나 때 비해서 확실히 이제는 오로지 미국만 잘 나가다가 네. 그것이 확실히 좀 되돌림이 좀 확실화되고 아, 있다라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제가 갖고 와 본 게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딱 1년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S&P 500이 한때는 한 20% 이상 상승했다가 네. 이게 급락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20% 이상 빠졌다가 지금은 보면 108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이제 8% 정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현재 120 갔다가 108이다. 예, 그게 사실은 거의 120까지 그러니까 80 거의 8, 90까지 빠졌다가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요.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주식도 있고 그걸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보시면 거의 제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이 장기 채권인데 이것이 고점이 118인데 지금 104예요. 한 12% 이상 빠졌죠. 그 다음에 그 비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100일 완전 이제 미국 투자 하나 저기 다른 나라 투자 하나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네요. 그렇게 되고 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졌습니다. 보시면은 예. 금에 대해서는 고점 대비 35%나 빠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미국 주식 하나 들고 우리 똘똘한 뭐 이런 얘기했지만 똘똘한 집안채 뭐 이런 누구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 주식만 들고 있으면 세상 걱정 없던 게 십몇 년 지내왔는데 그랬죠. 그것이 이제는 확실히 최근 1년간의 큰 흐름, 트럼프 100일간이 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눈을 꼭 이제 미국 S&P 500에만 안 둬도 되는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미국 예외지가 약화되는 하나의 중요한 징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송 대표님 어제 지금 밤사이에 그 GDP Now 이게 또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밤에 이제 지난 1분기 GDP 속보치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떨어져도 좀 이렇게 떨어져요. 마이너스 얼마까지 갔나 이게? 연율로 이번 1분기에 연율로 전기비 대비 1.5% 마이너스 될 것 같다. 네. 지난 24일 날 추정치에서는 마이너스 0.4였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1.5까지. 어제 뭐 무역 수지도 나오고 하면서 안 좋았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발표되니까 그 아시겠지만 GDP 나오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GDP를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나오는 지표가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거죠. 바로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모델에 넣어서 반영해서 발표를 하는 네. 건데 가장 큰 변화를 말씀 주신 대로 무역 적자가 좀 커졌죠. 많이 커졌죠. 이제 그게 이제 그 관세 앞에서 미리 3월 달에 미리 좀 땡겨서 많이 수입했겠죠. 땡기다 보니까 사실 역대 중국으로부터 역대급으로 사실 땡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커졌고 그래서 그 금을 제외한 걸로 계산해도 마이너스 1%대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미 예상은 됐던 건데 맞아요. 좀 폭이 좀 커진 예, 거고 예. 걱정은 앞으로가 더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조금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방금 말씀드린 마이너스 1.5%도 이것도 금수입 뺀 거 수치고 금 수입까지 감안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마이너스 3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지금 다른 건 어때요? 저기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할 것 없이 지금 뭐 미시간도 그랬고 어제 컨퍼런스 보도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설문 내지는 심리를 따지는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판단하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통상적으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소프트 데이터가 조금 먼저 가고 하드 데이터가 뒤따라오는 네. 그렇게 해서 큰 그림에서 방향성은 같은 게 일반적인데 예. 왜냐하면 하드 데이터는 늦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소프트 데이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갖고 이제 그러니까 미리 파악하려고 소프트 데이터라는 거를 수집을 하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중에 하드 데이터, 실제로 뭐 소매 판매가 얼마 됐는지,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
실제적인 데이터들은 여전히 예상치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최근에 확실히 커졌고요. 가장 큰 거는 이것이 사실은 3월 달에 경제 활동이 엄청 좋았을 거지 않습니까? 네.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미리미리 모든 것들이 그 활동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앞으로에 대한 우려, 기대, 그런 걱정은 훨씬 더 많아지면서 소프트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현재 주가가 좀 최근에 또 한 2주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낙관적인 분들은 사람들이 이거 설레발 치는 거야. 이거 예. 기후야. 앞으로 이좀 봐, 우리 숫자 좋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걱정하는 비관론자들은 야, 그거는 백밀러야, 백밀러. 이미 다 지난 거야. 앞으로가 지금 걱정인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때 지금 약간 하드데이터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태풍 지나갈 때 태풍 눈에 들어가면 고요하잖아. 지금 우리 태풍이 눈을 지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어쨌거나 지금 지난 주말을 통해서 물동량 데이터가 나온 것들을 보면 점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스캇 베센트가 그 화요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일단 뭐 이게 관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그 물동량 화물이 45%나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게 관세 전쟁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그 화면들 있잖아요. 예. 보면은 예. 그 마트에 가 보면은 매대가 다 텅텅텅 비어 있는 네네. 거. 예. 그것이 이 속도로 가면은 3개월, 2개월 안에 나타난다. 네네. 미국 내에서. 사실은 그 걱정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중국발, 중국 항구에서 출발해서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컨테이너들. 이거 전기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꾸준히 돌아가는 건데 네. 이것 자체의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 말씀 주신 대로 45% 감소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건데요. 이게 왜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왜 더 걱정되는 거냐면 통상적으로 미국은 소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월 달이 소비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네. 이유는 우리나라 중국 다 2월에 대충 뭐가 있냐면 춘절이 있죠. 예. 공장이 그냥 쉽니다. 중국은 네네. 거의 한 달 가까이 2, 3주 막 쉬잖아요. 그때는 제일 이제 수입이 적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름을 향해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재고를 축적해 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4월 달, 작년 4월 달 왼쪽에 보시면 작년 4월 달 보시면 우상향하면서 계속 물동량이 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4월은 보시면은 급락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소위 월마트나 홈데포 같은 CEO들이 지난주에 만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와 베센트한테 경고를 했던 거 이대로 가면 매대가 우리 완전히 빌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의 첫 징후가 저 급락하는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고 있는 지금 중국발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첫 번째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온 그 경제 지표도 지금 3월 미국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라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수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오르기 전에 재고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네. 게 지금 반영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아까 지금 4월달 급락 전에는 네, 작년보다 3월 또 달에. 많이 높았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땡겨놨고 지금부터는 4월달부터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1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니까 사실상 말은 금수 조치가 아니지만 금수 조치를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어제 베센트가 약간 중국이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소위 엠바고를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할 수도 엠바고? 있다. 예. 예. 엠바고 이게 예. 우리 그 이쪽 언론계에서는 예, 이제 예, 그렇죠. 어느 시간 전까지는 기사 못 쓰는 거 뭐 이런 거 예,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무역에서 엠바고라는 건 전면 금지거든요.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거. 그게 엠바고라는 의미입니다. 예. 베센트가 한 엠바고라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금수 조치라는 게 과거에 1, 2차 석유 파동 때 사우디에서 그 아랍 쪽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석유를 아예 수출 금지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 엠바고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실상 지금은 그거와 유사하긴 하지만
그 얘기까지 꺼낸 걸 보면 이제 혹시 기대는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뒤에서는 오히려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곤 하지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향후 2, 3개월 동안 미국의 전반적인 그러한 그 생산 활동, 소비 활동에 큰 뭔가 그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그런데 진짜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한다고 해버렸으니까 아까 가져오신 그 데이터 무슨 뭐 컨테이너 물동량도 그렇고 LA 항구의 트러크들 그냥 거의 놀다시피 하네요 보니까 데이터가 보니까. 예, 그 데이터 한번 같이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보시죠. 예, 그 미국의 그 항구 순위가 있습니다. 탑 10. 네. 예. 1, 2등이 로스앤젤레스에 다 있습니다. 그 롱아일랜드 그쪽 아니다 롱아일랜드란다. 그 예, 예. LA 쪽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1등이 로스앤젤레스 항구고요. 2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롱비치 항구. 롱비치. 그러니까 롱비치. 거의 그냥 롱비치. 네. 그 구글 그 지도 보시면 그냥 둘이 다 붙어 있어요. 예. 이 두 개가 1, 2등인데 이 1, 2등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트럭커들 미국은 다 트럭으로 다 대부분 배송하지 않습니까? 네. 트럭들의 배송량이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서 거의 30% 지금 그러니까 트럭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활동량이 확 감소한 걸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좀 더 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우리 코로나 때도 있지만 항만에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저걸 못 했는데 네.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이제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저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은 실업 데이터가 아직은 견고해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실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용 데이터 쪽에서 일단은 소위 서부의 항만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서 항만 노동자들, 트럭커들, 그 다음에 여기와 연결해서 하나 더 지금 이 트럭들을 움직이는 그 소위 말하는 육상 운송업자들이 지금 3년간 적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조금만 2, 3개월만 가면 그 지금 미국 다들 걱정하는 게 이 운송업자들의 상당한 혼란, 심지어는 일부는 많이 부도가 나는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게 4월 초였다 보니까 당장 4월에 저렇게 물동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알겠는데, 야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전망하거든요. 중국은 지금 약간 참호전 내지는 지구전으로 돌입했다. 그러니 아무리 그냥 포탄을 쏴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허허벌판에 나가서 그냥 맞는 게 아니다. 우린 지금 땅 파고 들어가 있다. 그리고 뭐 물론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버텨보겠다는 건데 지금 뭐든지 이제 재고란 게 있으니까. 근데 재고 믿고 기다리기에는 좀 그러네요. 저러다 그거 한데. 근데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중국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소비고 중국은 제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제조도 어쨌건 이게 소비가 이제 수출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지금 공장 가동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 4월에 예. 먼지가 없어서 그나마 숨 쉴 만한 거 뭐 생각해 예, 보세요. 그래서 중국도 경기가 지금 벌써 가라앉은 실직자도 거지.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재고로 버티기 힘든 게 아니라 중국도 이게 빨리 재고가 이제 이렇게 수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중국도 그 공장 맞아요. 가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공중파보다도 유튜브에서는 오히려 중국 걱정하는 컨텐츠들이 더 많아요. 거기도 만만찮다. 예.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 그러게요. 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재고로 버틸 만한 거는 통상해봐야 한두 달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히토류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히토류. 이게 이제 중국이 그 트럼프 일기를 거치면서 네. 한번 된통 당했잖아요. 중국이 그랬죠. 중국이 예, 된통 당했잖아요. 예. 그때는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란 캐릭터를 처음 만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히토류를 제대로 무기화 한번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히토류를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히토류란 게 총 그 소위 희귀한 물질들. 희소하다. 예. 그래서 영어로 예. 레어 얼스 엘리먼트 예. 예. 총 17종이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소위 무거운 히토류와 가벼운 히토류가 있답니다. 오. 예. 그러니까 무거운 히토류가 10종. 그래서 저기 중자가 무거울 중자고. 아, 맞습니다. 그리고 아, 가벼운 예. 히토류가 7개 이런데 10개 중에 무거울 중자 10개 중에 3가지는 좀 구하기가 조금 쉽대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좀 일부 나고
미국에서 전혀 안 나는 7종에 대해서 이번에 수출 제한을 걸었다. 하하.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전략적인 거죠. 근데 그건 좀 아프네. 예. 근데 이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서 예.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뼈 때린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네. 글씨가 작아서 보는데 뭐 사마리움, 가돌리온, 테르비움, 디스프로슘, 기타 등등. 근데 이것들이 저거 잘 외워놨다가 끝말 잇기 써먹으면 딱이에요. 예. 그렇죠. 무조건 이기겠네요. 아, 뒤에 륨자. 륨, 튬, 슘, 뭐 이거 쉽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대부분 양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히토류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럼 히토류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히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양이 1년에 150억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하하. 150억 달러면 이제 감이 안 오시잖아요. 예, 100억. 예, 150억 달러가 그 원유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이틀치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는 작은데 문제는 규모는 작은데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없으면 그 소위 그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고성능 스피커 같은 게 느껴지는 네네. 게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는 되게 고성능 자석이 들어가는데 그 자석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그 소위 전투기 만들 때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모터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미국이 그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대한돼서 안 들어오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주말 동안 나온 자료에 의하면 40일에서 60일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럼 2달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사실. 그러네요. 근데 일본이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 때문에 중국한테 붙었다가 예. 히토류 이 수출 제한 받으면서 2달 만에 항복했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그 히토류 그 의존도가 90%였는데 그 다음에 항복한 다음에 열심히 이것을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다변화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의존할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돼요? 60%입니다. 15년 걸려서 90에서 60으로 떨어뜨리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이 걸렸다. 30% 조금 낮추는데. 하하. 그만큼 이게 왜냐하면 이유가 이것이 양도 적지만 이걸 만들 때 엄청난 방사선 물질과 같이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심하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다들 미루다가 중국에 칼을 쥐어지게 된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이게 그 중국에서 확실히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네. 중국 내도 힘들지만 2달 안에 미국이 손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거 없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급격하게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은 중국 네가 나와서 네가 이번에 풀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베센트도. 하지만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 단기간 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 그 이유는 이런 이거. 파워를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이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90일이면 지금 7월 8일 정도인가요? 네네. 그럼 이것도 얼추 비슷한데요.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미국이 버틸 수 재고로 있는,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거하고. 있는 기간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주말 동안 관련된 정부 부처하고 나머지 그 기업들이 만나서 그 소위 대책 회의도 하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뭐 네. 그거는 이따가 왜요? 하모니에서 여쭤봐야겠다. 뭐 어떤 아니 질문? 이 와중에 중국이 살짝 그 사드 이후로 그걸 계속 유지했던 한알력을 살짝 풀어줄 듯한 조짐이 보이길래 중국은 자기 편이 필요하죠. 자기 편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미국이 하던 그 위치를 땡큐하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대신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다시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상호 관세를 많이 맞은 나라들 위주로 시진핑이 최근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좀 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베트남 거네요. 뭐 예.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트럼프가 이번에 그 캐나다의 그 다 죽어가던 자유당 총리를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최고의 선거 운동원은 사실은 트럼프였습니다. 네. 아니 그 정반대에서. 트리도 물러날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보수당의 그 약간 트럼프 스타일의 맞습니다. 그 양반이 된다고 봤는데 이게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예. 급격하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투표 당일 날도 우리 51번째 주가 되면 뭐 관세도 안 맞고 뭐 좋을 텐데 이러면
끝까지 그런- 선거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아닌데. 네. 일단 호가 보시죠.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563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726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6,800원.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죠. SK하이닉스가 1%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79,000원.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46,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5만 원. 현대차입니다. 그 자동차 관세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4,400원이고요. 기아도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91,6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6,95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8%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82만 4천원이고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D 현대중공업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0만 9천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2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4천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2,300원. HLB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6,700원. 에코프로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51,200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9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 오늘 1.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4% 올랐었죠. 오늘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 호가 분위기인데 예상 체결가 36만 4천원, 플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됩니다. 펩트론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4,200원, 리가캠바이오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 자체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 사실 어제도 보면은 오전장은 뭔가 좀 방향성 탐색 과정이었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시장이 딱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더라고요. 어제 뭐 한 10시 이후부터 갑자기 우리가 네네. 돌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뭐 중국발 아까 한번 여쭤봤던 뭐 한한령 한한령? 해제 예.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봐서는 그냥 안 빠지는 정도인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오네요. 미국 장은 지금 뭐 이제 뭐 급등 급락보다도 지금 시간의 지수물 흐름은 또 약간 약보합 수준이고 해서 네.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저같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볼 레벨 볼 때까지는 그래도 한 기다려 보는 거. 애초에 말씀드렸던 S&P 500 2640 내지 50 레벨까지는 네. 소위 지금은 제일 정확한 표현이 꾸역꾸역이죠. 꾸역꾸역. 볼 레벨까지는 한번 꾸역꾸역. 예. 일단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시장.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3, 4주 내에 그 상대 교역국들하고 지금 관세와 관련된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은 건데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세요? 결론부터 그러면 저도 이게 지금 미국이 오히려 약간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예. 협상에서 반대로 상대방이 다급하면 네. 반대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짱 좀 부릴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을 끌겠죠. 예. 예. 근데 더군다나 과거의 경험상 이런 대규모 엄청난 이 사실은 관세의 재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하면 평균적으로 미국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안 됐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얘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6개국씩 3번, 그러니까 6, 3, 18, 18개국을 3주로 턴으로 돌면서 63. 예.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 만나고 다 끝나겠다. 뭐 이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협상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지금 극한 직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매일 지금 상대국을 바꿔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한 4주간, 5주간 3번, 4번 만나서 다 끝내야 된다는 네. 게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도 아니고 이렇게 말만 하면 갑자기 창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재밌는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까지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이 총 20개국입니다. 우리나라 포함해 갖고. 근데 평균적으로 협상 시작해 갖고 타결까지 가는데 1년 반 걸리고요. 아하. 근데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양국의 의회 비준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양국 간에. 그걸 다 받고 나면은
발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무역 협정이 실제로 법원에서 발효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4년 걸리더라. 사실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길었고요. 우리나라도 한 1년 이상 협상을 했었고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 때문에 조금 지지분했지만 발효되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불과 말씀드린 대로 18개 가고 미국에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들이 많게 하겠지만 불과 한 4번 만나서 이걸 다 협상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거꾸로 말하면 이것을 미국 말을 100% 들어주지 않으면 역으로 말하면 그 협상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 이게 다 써놓은 다음에 우리가 갖고 읽어보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한 3, 4일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고 사인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냉정해 보면 시장의 기대가 뭔지, 기대하고 싶은 게 뭔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과거의 경험상 봤을 때 단기간 내 이런 것들이 쉽게 끝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 지금 행정부의 야심찬 이 무역과 관련된 협상 그 스케줄 자체가 상당한 극한 직업이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 알면서 상당히 열심히 쳐다보실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저 평균 뭐 과거에 저 데이터 보여주신 걸 보면은 뭐 협상이 되고 그게 실제 그 협상대로 발효가 될라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끝나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매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해갖고 이명박 대통령 때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 예.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쨌건 이제 트럼프가 약간 좀 다소 누그러지고 좀 완화되고 좀 물러섰다는 표현이 뭐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그 뭔가 무역 그 관세 협상을 하는 그 입장에서 상대 교역국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쪽에서 이게 뭔가 좀 저자세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렇다고 고자세로 마냥 배짱을 부릴 수만은 없는 게 이게 다시 또 트럼프가 언제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뭔가 손을 내밀고 기회를 줬을 때 생각보다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트럼프의 이번에 그 관세 그 전략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가 있고 품목 관세라는 게 두 가지로 그렇죠, 구분이 예. 되잖아요. 품목 관세는 일률적으로 특정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네. 반도체,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네, 자신들이 예. 소위 일자리 확보 그리고 자국 내에서 생산 리쇼링의 목표가 품목 관세입니다. 이게 25%딱 정해져 있고요. 상호 관세는 이거 극자 그대로 수입을 위한 네, 거죠. 예. 나 돈 좀 땡길래. 우리 지금 세금 인하해야 되니까 돈 좀 땡길래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10%부터 시작해갖고 각 나라별로 네. 우리나라는 25% 때리고 예.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상호 관세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그런데 품목 관세만큼은 미국이 못 물렀을 가능성이 꽤 크다. 이유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확보 뭐 이래서 이거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가 되게 어렵다. 상호 관세는 오히려 그게 좀 가능할 수 있는데 품목 관세에서 과연 물러설 수 있을까 미국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단기간 내에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그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 사이에 벌어질 일이 지금 항구에 지금 컨테이너선이 텅텅 비는 네, 예. 이 일이 진행되면서 트럼프의 압박이 가하면 어떻게 이것을 소위 하는 이제 출구 전략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가 앞으로의 이제 흐름이고 적극적으로 갑자기 트럼프가 확 표현해서 그래 이게 맞아 우리 확 돌아서라고 하면 베스트인데 사실은 그러기엔 지금 벌려놓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상당 기간은 좀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계속 갖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믿고 그냥 너무 낙관하면서 투자하다가는 이것이 좀 길어지면 생각보다 의외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들도 좀 열어두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뭐 30초 남았는데 뭐 말하면 또 사람 무한하게 끊으려고.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지금 6거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좀 심리가 관망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30일 수요일 오늘 4월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풋, 연준 풋 기대하는 시장 심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일부 좀 완화된 제스처, 완화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이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게다가 이제 5월 달이면 또 FOMC 연준 풋까지 기대하는 그런 시각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이네요. 2,563, 코스닥 강보합 726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55,900원 현재 주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0.5% 떨어집니다. 17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1% 떨어집니다. 34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합니다. 148,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내림세 19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 지금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기아가 99,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7% 올라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6% 오름세입니다. 814,000원. 셀트리온이 1% 떨어지네요. 162,300원이고 HD현대중공업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40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강보합이네요. 어제 1.6%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줬고요.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네요. 363,500원. 에코프로비엠은 1% 떨어집니다. 101,100원이고 HLB가 0.3% 상승합니다. 5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흘 연속 상승세고 에코프로가 0.3% 하락합니다. 59,0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떨어집니다. 27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상승분 또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납하는 모습이고 휴젤이 오늘 0.9% 하락합니다. 36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보합이고 파마리서치가 1.5% 떨어집니다. 384,000원. 펩트론도 1.9% 하락으로 171,900원. 리가캠바이오가 1.7%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7,200원. 지금 어제 3.7% 올랐는데 오늘 좀 물량들 나오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보합권,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뭔가 글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그래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가 오늘 3% 상승 보여줍니다. 261,500원, 26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1% 상승합니다. 69,500원. SM도 올라갑니다. 121,600원. YG 엔터테인먼트도 1.9% 상승하면서 68,300원이고 YG 플러스도 5% 넘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 FNC 엔터도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큐브 엔터도 0.7%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터주 좀 올라가고 웹툰주가 올라가네요. 미스터블루가 9% 넘게 올라갑니다. 1,574원 선. 핑거스토리도 4% 넘게 올라갑니다. 2,89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대원미디어도 2.7% 상승 보여줍니다. 11,510원. 그리고 Y랩도 1.4% 올라가고요.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Y랩 1.4% 올라가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1.2% 올라갑니다. 오늘 엔터주 흐름이 좋네요. 자, 그리고 오늘 건설주도 좀 올라갑니다. DLENC가 2% 이상 상승합니다. 43,400원, GS건설도 1.6% 올라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1.2% 상승합니다. 그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험주도 흐름 좋아요. 어제 장에서도 뭐 사실 증권, 금융, 보험 다 좋았거든요. 오늘도 좋습니다. 보험주 내에서는 삼성화재가 2% 올라갑니다. 377,700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도 1.4% 올라가고요. 현대해상도 0.9% 올라갑니다. 그 밖에 삼성생명도 0.7% 올라가고 재보험사죠. 코리안리도 0.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31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8억 원, 93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453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7억 원, 15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간밤 달러 인덱스 좀 올라갔죠. 달러원 환율 오늘 떨어지네요. 3원 90전 하락한 1,433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99 좀 올라섰는데 달러원 환율은 좀 떨어지네요. 예. 아니 그래 봐야. 어제 장마금에 런던장에서 툭 떨어지는 것들이만 또 낙폭을 줄였구나. 1,430, 1,440. 뭐 지긋지긋한 레벨이죠. 지긋지긋한 수치 몇 개 있습니다. 엔비디아 108불. 이게 작년 한 5월, 6월부터 108불 이제 올라서고 했는데 네. 후 가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서 지금도 뭐 109불 근처입니다만 네. 엔비디아는 진짜 108 번뇌 중이고. 네. 그리고 우리 코스닥은 지금은 724 넉넉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666 타령해서 지수 666. 그게 S&P 500 금융위기 때 저점이 666 아닙니까? 그죠, 송 대표님. 네. 예, 그랬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아까 이제 미국 관세를 상호 관세 국가별 그리고 이제 품목별 관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세 가지고 베센트 장관이 하는 말이 전략적 모성이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가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전술적 복잡성. 듣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저는 어제 나온 그 뉴스 자동차 부품 어렵죠. 관련해서 관세를 어떻게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데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뭘 네. 어떻게 줄여주겠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응. 품목별 관세와 중복되는 거는 부과하지 않겠다. 소급 적용해서 환급해주겠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정확한 아까 봤듯이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의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어설프게 너무 급하게 진행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드라마가 쪽대본으로 찍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예. 협상하는데 한 나라하고만 협상을 하는데 1년 반이 걸리는데 네. 지금 이거 발표하고 지금 4월 2일 날 발표하고 지금 한 달 됐나요?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얼마나 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뭔가 문제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짜집기식 예. 이렇게 되니까 계속 뭔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자동차 관세도 사실은 충돌이 사람들이 CEO들이 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지금 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뭔가를 풀어주고 있는데 예. 저것도 저 갖고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해봐야 한 3%, 4% 줄여주는 건데 그것도 지금 3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미국 내 들어와서 무조건 다 만들어라. 가능한 부품도 다 갖고 들어와라. 그래야지 우리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 세계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품목별 관세에서는 마지막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할 트럼프의 일종의 자신이 남길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잠깐 물러서는 모습들 단어 이런 거에 어찌 보면은 이제 안도하고 기대하고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혹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주말 동안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관세로부터 돈이 막 들어오고 있고 이걸 네. 갖고 당신들 세금 깎아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관세 수입이 계속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 지금 립서비스용으로 자꾸 나오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100% 다 믿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화면에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 매출은 79조 1천억 원이고 지금 이제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1조 1천억 원 영업이익 이게 3년 만에 최저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잠정 다 실적 나왔던 때도 잠정에서 예, 크게 이게 변화는 없는 거죠? 예, 잠정에서도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 갤럭시 이 판매량이 늘면서 스마트폰, 그쪽에서 예, 좋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관세 그런 두려움, 걱정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선취,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들 많이들 사느라고 왜냐하면 그 누가 계산을 해놨던데 만일 그 애플의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모아갖고 미국 자체 생산하면 아이폰이 지금 얼마죠? 한
한1,000 얼마 정도 되죠? 한 1,000불 정도 되나요? 아이폰이요? 아이폰 예. 비싸죠. 더 비싸요. 예, 1,000에서 한 1,500불 뭐 이 정도 될라요. 그러면 이거 3,500불까지 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각 나라마다 자기 특징이 있어서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모아야지 이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건데 진짜 사실은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트럼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1940년대 브레튼 우즈 협약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미국 스스로가 지금 깨뜨리고 있는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성대- 삼성전자 실적에 한몫하셨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예. 저 한번 이렇게 훑고 보여주세요. 이거 울트라 25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우리 딸이 아빠 생일이라고. 네, 네. 그래. 지금 송 대표님도 갤럭시 폰이죠. 아, 예, 저도 울트라. 좀 전에 우리 예. 정민 앵커의 그 반응 보셨죠? 뭐요? 아이폰이 1,000불 정도 하나에 했을 때 이게 그 뭐 좀 반응. 약간 좀 가격이 많이 비싸다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갤럭시도 비싸잖아요. 아니 비싸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처럼 이 갤럭시 쓰는 사람은 취급을 안 해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초등생들이 그렇게 아이폰을 좋아한대요. 초등생- 아, 저희 집도 저희 예, 집안에 있는 제 딸이나 와이프는 다 아이폰 쓰고 예. 있습니다. 저만 갤럭시 있습니다. 어쨌건 삼성전자 매출에 한몫하셨어요. 저 아내도 그래요. 나 아이폰 쓰는 여자야 이래요. 그래요. 아니, 참 바꾸셨어요 유심? 네, 바꿨어요. 대단한 백이다. 참네. 아니, 세다. 첫날부터 가서 바꿨어요. 줄 서서. 세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기 환율 달러는 어. 이제 좀 떨어진다 쪽으로 봐도 안 될까요? 우리 달러 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보면은 달러는 이제는 피크아웃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좀. 피크아웃?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만들고 이제 조금 흘러내리는 이제 약세 네. 쪽으로 약세 쪽으로 왜냐하면 강달러가 상당히 이제 그 자체적인 그러한 그 자기 능력에 넘치는 강세를 보여왔던 건 맞고요. 이것이 큰 호흡에서는 큰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셔도 이제 눈에 보일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달러 지수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계열이라서 위로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 하늘색입니다. 내려오면 강세입니다. 이게 근데 보시면은 뒤집어 놓으셨구나. 예,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한 10에서 15년 사이마다 큰 상승, 큰 하락을 보이거든요. 근데 야. 지금은 상당히 그 장기간, 그러니까 2010년을 바닥으로 지금 한 15년간 강세를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지금부터는 그 과거의 큰 흐름, 10에서 15년씩 변하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만은 맞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럼프도 원하잖아요. 예, 트럼프도 원합니다. 약달러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전과는 달리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뭔가 흔들리고 이러면 달러를 다들 사고 싶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생각이 좀씩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는 좀 조금씩 바뀌고 그것을 지금 큰 흐름에서 좀 발빠른 사람들은 유로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거든요. 일부 이제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최근 2주간 사실은 지금 주가가 미국 S&P 500은 올랐지만 그거 다 국내에서 산 겁니다. 미국 내에서. 예. 유럽에서는 그 기간 동안 다 팔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인플로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도. 채권은 일본이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팔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미국 표시 달러 채권, 미국 달러로 표시된 주식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외국인들의 그러한 그 열망, 사랑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실었다. 사랑이 이제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큰 장기 흐름은 단기적으로야 지금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는 달러 약세로 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역으로 말하면 사실 미국이 잘 나가고 나머지가 비미국이 가기 힘들었는데 뒤집어진다. 긴 호흡에서 보시면은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아까 차트에서 보면은 달러 약세 때 신흥국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오히려 달러 약세에 대한 걱정들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지금 달러 자산들이 국내 꽤 있으니까 개인들이 역으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좀 유럽이나 다른 쪽 또 우리 국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다변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거 하고 내일 장이 우리 쉬고 그냥 금요일 날 열리고 이제 송 대표님은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수요일이면은 화수 이틀 열리니까 FMC가 우리가 목요일 날 새벽에나 확인을 하겠는데 뭐 다음 주에도 체크 뭐 여쭤는 볼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연휴 앞두고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갈까 하는데 좀 참고 삼아 연준이 좀 도움을 줄까요? 주가 이번은 회복에? 안 줄 것 같습니다. 안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네, 이번은 안 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작된 걸로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네. 연준이 그러니까 소위 파월이 경고했던 일이 어찌 보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지금 가격들을 막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5월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뉘앙스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발표가 되네요. 그 고용 4월 달 고용 지표, 3월 달 3월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네, 이제 네. 아니죠. 4월 고용지표가 4월 고용 5월 2일이니까 나타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달 4월치가 이번 주가 지금 꼭 마치 4월 같이 느껴서는데. 그러니까. 네, 4월 고용지표가 지금 나타나는데 네. 지금 뉘앙스를 보면 그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약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고용지표가 좀 약화된다. 예. 왜냐하면 그거를 그 데이터 조사한 것이 4월 2일 발표 그 다음 주예요. 네. 사람들이 제일 막 두려워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것이 고용지표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명심하시면서 이번 연휴를 지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마지막으로 고용 지표가 좀 약화될 수 있으면 연준이 금리나 명분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물가하고 이거 같이 볼 건데 네, 고용지표가 네. 얼만큼 약화돼야 사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를 항상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파월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빨라야 7월 정도이지 않을까. 빨라야 7월. 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라요, 7월. 되게 전문가분들 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예, 뭐 5월이나 6월이나 별다를 게 없으니까 5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분들도 그거는 있고. 뭐랄까, 그건 기대일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파월이 이제까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대부분의 흐름은 지금은 일단 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예, 어느 쪽으로 갈? 왜냐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나온 금융안정 보고서도 보니까 딱히 금리 낮춰줄 의지가 없어 보이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어찌 보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또 네. 트럼프를 좀 혼내고 싶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뭐 지금 뭐 트럼프는 연설에서 또 자기 파월 일 못하고 자기가 금리 더 잘 안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약간 기자들 질문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 내가 교황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농담이죠. 막 농담. 던지는 분이니까. 농담. 그래서 어쨌든 네. 연준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도 좀 클 수 있다는 걸 좀,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조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강보합으로 2,566포인트, 코스닥 강보합 역시 강보합으로 72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4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이 1,17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52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8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23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만 홀로 63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출판과 방송, 엔터 쪽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제품, 가정용 기기와 용품 쪽,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웹툰주가 상승합니다. 정부의 웹툰 육성 기대감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웹툰 관련 공약 발표로 오늘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웹툰주 내에서는 미스터블루가 13% 강세 기록합니다. 거래가는 1,630원. 핑거스토리도 9% 넘게 올라갑니다. 3,02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가 4.1% 오름세로 11,630원. 그밖에 DNC 미디어가 2.4%, Y랩이 1.6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강세 기록 중입니다. 우선 중국이 이르면 다음 달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BTS와 블랙핑크 등 K-팝 대표 아이돌들의 컴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덩달아서 음원과 음반 섹터도 상승 중입니다. 음원 음반 섹터 내에서는 YG플러스가 2.8% 오름세고요. 하이브 3.36% 강세로 거래가 26만 1,500원입니다. JYP엔터가 1.16% 오름세로 69,500원. NHN 벅스 역시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한한령 해제로 다시 한류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감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캔버스N이 4.27% 오름세로 거래가 4,545원이고요. 스튜디오 미르도 5%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640원. 스튜디오 드래곤이 2.7% 오름세로 5만 1,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원미디어가 4% 가까이 올라가고 Y랩도 여전히 1.8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험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손해보험 업종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가 1.9% 오름세로 거래가 37만 6천 원이고요. 현대해상 2.57%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2만 1,950원. 서울보증보험이 강보합 정도인 가운데 코리안리가 1.25%, DB손해보험도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일단 과매수권에서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5,882선으로 소폭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쇼와의 날로 하루 쉬어갔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관세 협상 기대감에 상승하자 이 훈풍에 힘입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자동차 관세 완화 방침도 발표되면서 도요타와 닛산 등 자동차주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픽스도 0.4% 상승하고 있고 달러엔 환율은 142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4위는 닌텐도입니다. 매수 우인데요. 출시를 앞둔 닌텐도 스위치2가 사전 예약 시작과 동시에 일본 내에서만 약 220만 명의 신청을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플랜 구독 1년과 플레이 타임 2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한 이용자에게만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신청에 불이 붙은 건데요. 실제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후루카와 대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몹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생산을 대폭 확대해 출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 노출 ETF 상품 수익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 장기채 가격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점점 달러를 대체하는 투자처로 부각되면서 향후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수 우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2위와 1위는 모두 니케이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2위는 정방향이고 1위는 반대 방향으로 따르는데도 둘 다 매수 우위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일본 증시는 무역 갈등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 역시 관세에 달려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미국과 일본 간 두 번째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합개미가 안전하게 둘 다의 매수 우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하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요타가
계열사이자 뿌리 기업인 도요타 자동제끼를 비상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그룹의 핵심인 도요타를 중심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룹 전반에 대한 관리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편 도요타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공장에 대한 8,800만 달러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용 트랜스 X의 연간 생산 능력을 약 61만 대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을 듯하지만 오늘 발표된 자동차 관세 완화 방침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쓰비시 상사가 2027년부터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 취득을 관리직 승격 요건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대체로 입사 8, 9년 차에 해당하는 과장급 승격 시기에 일본 딥러닝 협회가 운영하는 AI 관련 자격인 G 검정 취득을 의무화하는데요. 이어 단계적으로 임원을 비롯해서 전 사원에 대해 필수 요건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는 데이터 분석이나 업무 관리 등에서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인재를 늘려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지난해 해외 대학 단기 유학 제도도 신설했으며 지원 대상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이 오늘부터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시장에선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BOJ가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도 미국발 관세가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거란 전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차 미일 관세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는 물론이고 관세도 미국 경제 지표, 개별 이슈 등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라 대응 전략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균 본부장 모시고 국내 정치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본부장.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 같은 장이 딱히 이제 할 말이 없는 장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네. 어떻게 개장하고 한 30분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우상향을 이어가고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도 정도가 굉장히 완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계속해서 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불안정하게 올라온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나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일단 돌려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기업이라든지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무언가 시장 자체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돼서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도 그 협상이 될 수 있는 1호 국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국가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 기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시장 자체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올해 그 1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됐어요. 일단 뭐 이미 앞서 발표된 잠정 실적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모두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제 잠정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를 우리가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모바일 사업부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쭉 나와 있는데 실적은 개선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작년에도 실적이 아주 안 좋았던 상황에서 작년에 개선이 됐던 거거든요. 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지가 1년이 됐고 2년이 된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선주문된 물량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 3분기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치하고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전 기계적인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요 반도체 쪽에 대한 분석들을 본다면 HBM 쪽에 대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D램 쪽 우리가 레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전 좀 아쉬웠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상회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저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급등이라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현재 가격대는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HBM4 쪽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10시에 그 컨콜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컨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모건 스탠리가 또 SK 하이닉스에도 또 시비를 거네요. 네. 모건 스탠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뭘 좀 해보려 하면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전력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하고 결별했다.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네,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네.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성장이 예. 둔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왔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HBM 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익성이 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걸 처음 낸 건 아니고요. 네. 작년 9월 달에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한번 취했던 적이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뭐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빙산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살짝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었던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레포트를 적으면서 많이 언급이 됐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선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렸던 게 선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 골자인데 관세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한번 언급이 됐을 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100% 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가 25% 정도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저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뭐 AI 성장이라든지 반도체 캐파 확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감익이 돼서 2020
2025년도에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거나 2026년도에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6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사실상 지금부터는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보자면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네. PC 본도와 관련돼서 약간의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하나 비전 쪽에서 하나 비전의 자회사인 뭐 하나 세미텍에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협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와 과거에 소송을 벌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장비단을 들여오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어느 정도의 결별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캐파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다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라고만은 단정짓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보여줬었던 것들이 있죠.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TC본도 쪽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에도 HBM 쪽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는 명분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왔고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 한미반도체가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경쟁사가 생겼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우호적으로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관점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주가 흐름이 나왔었죠. 이 기업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쪽과 반도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라고 함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접근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전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오션 좀 여쭤볼게요. 그 산업은행이 보유 중이었던 지분이 한 19.5%, 이 중에서 한 4.2% 블록딜로, 그달 한 12% 급락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물량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하나오션 관련돼서 블록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 주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지금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주주라든지 이제 2대주주가 블록딜 물량을 넘기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쭉쭉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그 블록딜을 하겠다라는 가격이 81,000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8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79,000원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뭐 대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오늘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매수 기회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뭐 PBR 기준으로 4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에서의 그런 메리트를 좀 고려해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주가가 많이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매수 기회로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산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랑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제스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일시적으로는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는 지금 하나 이름 붙은 종목들이 다 궁금해요. 지금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어제 이제 조금 뭐랄까요 자동차주가 좀 가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봐서는 하나 시스템도 지금 전고점 근방에서 두 번 막히는 모습입니다만 이건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게 여기서 끝났나 꼭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솔루션도 난리가 났네요. 이것도 보니까 네. 이 태양광 최근에 이 하나 전반적으로 한번 네, 그래서 예. 올해는 한화그룹주들이 다 글쎄, 좋죠. 네. 근데 이게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섹터들을 다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도 가지고 있고요, 방산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신 태양광과 관련돼서 이 하나큐셀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도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그룹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너무 추격 매수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사 차원에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쪽으로 전부 다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엔진 같은 이제 종목으로 우리가 압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모든 그룹사가 다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거쳐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솔루션과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수년 안에 영업이익이 1조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5조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중국 쪽과 미국이 좀 화해를 하는 제스처가 나와가지고 중국 쪽에 발주가 들어갈 경우를 가정해 볼 수가 있다. 그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엔진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하나 엔진 쪽에다가 문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 그룹주 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서 그 산업은행 그 블록들 얘기 좀 하면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그 HMM 그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이 지금 꽤 되어지만 36% 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은행이 좀 지분을 매각해야 이게 또 HMM 재매각이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하나오션 이야기 나오고 나서 예. HMM도 같이 엮이면서 산업은행에서 뭐 매각을 하지 않을까, 블록딜을 네. 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HMM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블록딜 이슈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HMM 같은 경우는 상하이나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많이 보죠. 근데 최근에 그 운임 지수가 좀 꺾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꺾일 경우에는 HMM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영구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뉴스를 계속해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HMM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 쪽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혹은 2차 전지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자금 여력이 풍부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몰리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뭐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책주라든지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큰 형님들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만 대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합권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뭐 웹툰 관련주 올라가고 외국인이 또 금융지주사라든지 증권주도 많이 매수를 하니까 이쪽 섹터 흐름 좋네요. 우리 또 실시간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은 또 한미약품 얘기를 하시네. 한미약품이요. 네, 오늘 뭐 주가도 지금 많이 뛰네. 뭐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발표가 기대된다. 그런 이런 것들.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별로는 지금 뭐 종목 장세입니다. 후끈후끈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진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